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24번째 강의 JSTL,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EL,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우리가 JSP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조금 번잡하고 그런 가독성이 떨어지는 표현 방식을 EL 표기법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자, JSTL 표기 방법은 EL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JSTL 개요 및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JSTL 라이브러리 중에서 대표적인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TL 개요 및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경우 HTML 태그와 같이 사용되어 전체적인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JSP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자바 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클래스 파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JSP 같은 경우에는 JSP 태그가 HTML 문서, HTML 태그 안에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죠. 특히 포문이라든가 while문, 이런 if문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JSP 태그 나왔다, HTML 태그 나왔다가 다시 또 JSP 태그 나오고 좀 뭔가 가독성이 떨어지고 번잡한 코드로 믹스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태그 라이브러리가 JSTL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의 그 코드의 가독성을 조금 향상시키면 어떤 게 좋아요? 개발자로 하여금 뭔가 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STL입니다. 자, STL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톰캣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 사용합니다. 자,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카르타 아파치 org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좌측 메뉴 중에 태그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태그 라이브러리 여기죠. 태그 라이브러리 경로로 패스가 지정됐고요. 여기 보시면 아파치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해서 여기요,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진행하고 바이너리 FTP 경로가 이렇게 좀 나오네요. 바이너리 폴더에 우리는 1.1.2 집 요걸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봅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자카르타 apache.org에 접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카르타 아파치 org에 접속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좌측 메뉴 중에 태그 라이브러리 요 메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로 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파치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면 버전이 쭉 나오고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1.1 버전 JST 1.1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이너리즈 폴더 보이시죠? 그래서 그 폴더 안으로 들어와서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자카르타 태그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1.1.2 zip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네요. 자카르타 스탠다드 1.1.2 zip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다운로드가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이 적당한 곳에 zip 파일이니까 압축을 풀어서 써야 되니까 적당한 곳에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자바렉 폴더 C 밑에 자바렉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 이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다운로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 다운로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 경로 통해서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경로를 가볼게요. C 밑에 자바렉 밑에 태그 라이브러리 저기 zip 파일 받았고, 자,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압축 해제한 폴더가 보일 겁니다. 자, 압축 해제까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라이브러리를 이제 복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방금 봤던 폴더에서 열어보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죠.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 보면 JSTL 자르 파일과 그 다음에 스탠다드 자르 파일이 보일 겁니다. 자, 얘네 두 개를 라이브러리 두 개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이용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자, 얘를 어디에 넣냐면 아파치에서 지금 아파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쓴 거죠.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치 서버로 가기로 합니다. 아파치를 여러분이 설치해 놓은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파치의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저는 이미 넣어줬고요. 여기 JSTL 요 녀석과 이거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요거 두 개가 복사되어졌을 겁니다. 두 개를 이쪽으로 복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파치에서도 JSTL 라이브러리를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은 설정을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라이브러리랍니다. 자, JSTL은 5가지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코어 XML, 그 다음에 포맷, 그 다음에 SQL 관련된 거, 펑션 관련된 거, 이렇게 5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나머지 XML 관련된 거, 다음에 포매팅은 국제화 형식화인데 요거는 국제화라고 그래서 그 뭐 글자 안 깨지고 그러는 것도 있죠. 그죠? 엔코딩 관련된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형식화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이라든가 형식, 날짜의 형식 같은 거 그런 거 지정할 때 씁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펑션은 함수들 관련할 때 쓰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관련 서적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코어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언어의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코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TL에서는 5가지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코어 라이브러리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로 출력 관련된 것, 제어문, 반복문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라든가 JSP 태그로서도 출력, 제어문, 반복문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로서 가독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요 JSTL의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다 표현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지시자에서 자,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URI 값은 이렇게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리픽스란 걸 씁니다. 여기서부터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C 코어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 코어 라이브러리를 줄여서 C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B라고 하면 나중에 B가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면 A가 되고, 근데 보통 앞글자 따서 이렇게 C 코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픽스 정해주고요. 다음에 출력 태그. 우리가 JSP 내장 객체 중에 아웃, 출력을 담당하는 아웃 객체가 있었어요. 자, 근데 코어 라이브러리에도 아웃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한 C 뭐였어요? 위쪽에서 프리픽스 값이었죠. 그죠? 해당 코어 라이브러리를 프리픽스 선을 쓸 때는 이렇게 C라고 표기를 하고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프리픽스 정해줬고요. 그래서 코어 라이브러리 C를 쓰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웃 객체를 쓰겠습니다.
자, 밸류 값, 출력되는 값입니다. 자, 디폴트 값 정해줄 수 있고요. 기본 값. 다음에 escape xml 속성을 true 또는 false를 줄 수 있습니다. false를 주면 이런 특수 기호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그대로 출력이 되고 true를 주면 이게 특수 기호로 해당하는 특수 기호 문자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니까 두고 여러분이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변수 설정 태그입니다. 변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set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바에다가 변수명을 주고요. 밸류에다가 설정 값을 주겠죠. 그 다음에 타겟은 객체명, 그 다음에 프로퍼티 값, 그 다음에 스코프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겠죠. 그 속성을 어떤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 거기 안에다가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를 제거하는 걸 remove 씁니다. 그래서 C 그 다음에 콜론 remove, 그 다음에 변수명 스코프 범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예외 처리하는 태그도 있어요. 캐치를 이용해서 캐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변수명 써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문서를 보고 코딩을 해보다 보면 아주 간편하고 JSP보다 조금 간략하게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f 조건문 태그도 있어요. 그래서 if를 쓰고 테스트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그리고 조건 처리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이따 예제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이런 표기법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뒤쪽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어느 정도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if문 태그, 요 if 태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문입니다. choose라는 태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끝나고 그 다음에 조건 처리 내용 되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 when으로서 이렇게 스위치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 케이스 있죠. 그리고 케이스문이 wh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스위치문에서 어떤 케이스도 거치지 않고 디폴트로 값이 주어지는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otherwise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처리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복문도 있습니다. for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for each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C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데 for each 반복문을 쓰겠습니다. 자, items 객체명을 쓰고요. begin은 포문이니까 시작하는 인덱스, end는 끝나는 인덱스 적어줍니다. 스텝은 증감되는 거, 1씩 증가할 것인지 2씩 증가할 것인지 3씩 증가할 것인지 증감식을 써주고요. 다음에 변수명과 상태 변수 등을 여러분이 기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성이 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예제를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이동 리다이렉트, 그죠? 이런 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 URL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 키워드는 파람이라고 쓰고요. 파라미터 명과 데이터를 지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코드 보면 별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클립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있죠. 자, 먼저 해줘야 될 거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해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프리픽스는 우리가 코어를 쓸 거기 때문에 프리픽스는 C로 할게요. C로 하고 URI 값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바선 JSP JSTL 코어라고 적어주고 페이지의 속성을 지정해주고 다음에 이런 데서 JSTL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 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수명을 지정해 주는 곳입니다. 요게 바겠죠, 바. 네임이니까. 네. 요거를 좀 바꿀까요? 네, 그냥 할게요. 이게 어차피 이름이니까, 유니크한 이름이니까. 자, 이름을 정해주고요. 변수명의 이름을 정해주고 값을 정해줬습니다. 네임과 밸류. 다음에 출력할 때 아웃 출력을 이용해서 아웃 키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가 변수를 세트해주는 부분. 다음에 변수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value는 자 익스프레션 랭귀지 EL 표기법이죠. EL 표기법에 의해서 bet name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remove는 뭐냐면 변수의 값을 변수 삭제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et name의 변수명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에 bet name을 출력하면 출력할 게 없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된 게 없습니다. 다음에 catch입니다. exception, try catch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명을 error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expression 태그들을 이용해서 2 나누기 0 정수를 0으로 나누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죠? 그럴 때 catch를 합니다. 그래서 catch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변수명을 에러로 줬으니까 out 객체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에러를 출력을 해보면 에러 내용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에러가 났다고 에러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if 관련된 태그입니다. if 조건문이죠. 그러죠? 자, 그래서 테스트에다가 1 플러스 2가 3과 같으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익스프레션 태그를 이용해서 조건을 넣고요. 자, 그 조건이 만족을 하면 화면에 1 플러스 2는 3 요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한번 끝나죠. 자, 종료 태그에 의해서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갑니다. 1 플러스 2가 뭐하고 3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또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폴스니까 출력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을 시켜보니까 1 플러스 2는 3 여기 문자열만 이러한 문자열만 출력된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for each문이에요. for문하고 똑같죠. 그래서 f each라는 변수명을 줬고요. 자, 시작은 0서부터 시작해서 end는 30까지 스텝은 3씩 증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0, 3, 6, 9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명을 for each 익스프레션 EL 표기법으로 찍어보면 출력을 해보면 0, 3, 6, 9, 12에서 30까지 이렇게 출력된 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런 거를 어떻게 외운다기보다 여러분들 손에 익히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JSP 파일을 새로 하나 깔끔하게 열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이름은 뭐 연습하는 거니까 EX라고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페이지 지시자에다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 지시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줍니다. 자, 프리픽스는 코어를 알아볼 거니까 C로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URI는 어디로 해주냐면 자바 선으로 해줍니다. HTTP 다 프로토콜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java sun.com 해서 JSTL의 코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네, 좀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지시자에 sun이죠, sun.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 지시자에다가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해주고요. 그것을 우리가 프리픽스 C라고 명시를 해주기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 JSP 태그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쓰는 것들, 변수 설정하고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수명에다가 name을 변수명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에다가는 변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변수 하나를 선언한 거예요. 자, 그리고 HTML을 이용해서 name은 이제 출력하는 거죠. 출력하기 위해서 out 키워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ue는 자, 여기다가 expression el 표기법을 쓸게요. 그래서 위에서 value name이죠. 자, 이 name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태그 써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위쪽에서 변수 선언을 해줬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변수 호출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거하는 방법도 있었죠.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remove 키워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에다가 어떤 거? 바 name 요거 값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태그 넣어주고요. 자,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면 위쪽에서는 출력이 되지만 아래쪽에서는 출력이 안 되겠죠. 왜? 값이 remove 됐으니까. 자,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계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행이 돼서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값이 remove 돼서 없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옆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다음으로 반복문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프리픽스 C 해주고요. 반복문은 for each입니다. 자, 반복문을 쓰겠다. 그리고 변수명을 뭐로 할까요? F2로 할게요. 다음에 begin 0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end 어디까지? 뭐 100까지 해줄까요? 자, 스텝은 5씩 증가하는 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픽스 for each 코어 라이브러리 지정해줬고요. 자, 포문이니까 종료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 스텝이 5단계로 100까지 반복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값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el 표기법으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출력하면 돼요? F2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또 실행을 해보면 5서부터 시작을 해서 0서부터 비긴값 0이고 스텝 5니까 5씩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100까지 폼은 돌아간 거 확인이 될 것일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면서 한번 그 손에 좀 익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JSTL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코드가 JSP 코드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하지만 모르면 요 방식을 모르면 코드도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도 조금 엉킬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여러분이 리뷰를 할 수가 없겠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JSTL 라이브러리 하나씩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좀 몸에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STL 라이브러리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